저는 50대의 평범한 아줌마랍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소위 말해 금수저라고 하는 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어릴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본인 말로는 공부에는 아예 소질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바닥이었고 중학교 때는 더 심했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포기할 정도였다나요. 고등학교는 정말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대학은 당연히 꿈도 못 꿨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셨어요. 남편이 위고 시누이가 아래인데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남편은 공부를 못했지만 시누이는 달랐어요.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했대요. 학교에서 항상 상위권이었고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누이가 자랑이었겠죠.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데 시집 갈 거야.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내색은 안 하셨대요.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21살이었답니다. 택배 상하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배송기사가 됐는데 하루 종일 무거운 박스 나르고 골목골목 뛰어다니느라 정말 고된 나날이었다고 해요. 여름에는 땀에 절어서 옷이 다 젖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불평 한마디 안 했대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몸으로 버는 거지 이게 당연한 거야. 남편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모른답니다. 저랑 남편이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저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택배 트럭이 서더라고요. 인연이 되려면 그런가 봐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혹시 이 주소의 집을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험한 일하는 사람 치고는 정중하고 다정했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환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에 배송 오는 기사였더라고요. 그 뒤로 자주 마주쳤어요. 마주칠 때마다 남편이 먼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이세요? 그렇게 인사하다가 자연스럽게 번호를 교환했고 팝도 같이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사귀게 됐답니다. 남편이 비록 학벌은 없었지만 사람이 참 따뜻하고 성실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시어머니 댁에 갔는데 시누이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자존심도 대단했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오빠가 택배기사라서 창피했는데 형수도 별거 아니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셔서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고 시누이를 나무라셨는데 시누이는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엄마. 오빠가 택배하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창피해 죽겠다니까. 저는 그때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제가 물었죠. 여보, 시누이가 왜 저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래.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다고 집에서 대우받아서 그런가 봐. 이해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남편이 좋으니까 참기로 했답니다. 결혼식은 아주 소박하게 치렀어요. 저희 형편의 호화로운 결혼식은 꿈도 못 꿨거든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초촐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결혼식 날에도 입을 가만 놔두질 않더라고요. 제 웨딩드레스를 보더니 언니, 그 드레스 대여한 거예요?
싸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정말 화가 났지만 결혼식 날 싸우면 안 되니까 꾹 참았답니다. 남편도 들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아주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로부터 2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매제예요. 매제는 신우이랑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신우이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도 호텔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했고 하객도 엄청 많이 초대했답니다. 저희 부부도 당연히 갔는데 신우이가 저희 보더니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양복이 좀 낡았네. 새로 하나 맞추지 그랬어. 남편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그대로 입고 갔거든요. 새 양복 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그러게 다음에는 새로 맞춰야겠다 하고 넘기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시월드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신우이가 시월드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답니다. 명절마다 모임을 주관하는 게 신우이였고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신우이였어요. 첫 번째 명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추석이었는데 신우이가 자기 집에서 명절을 보내자고 했거든요. 우리 집이 넓으니까 오빠 내가 와.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우이가 창문으로 저희 차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오빠 그 차 뭐야? 10년은 된 것 같은데. 주차장에 세우지 마. 이웃들 보면 창피해.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냥 알았어 하고 차를 좀 떨어진 데 세우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더니 매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가니까 건성으로 인사하더니 다시 TV를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여보 오빠네 왔어 하니까 그제야 일어나서 아 형님 오셨어요? 하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영 시큰둥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제도 신우이한테 저희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택배하는 형이 있다. 맨날 힘들게 산다. 뭐 그런 얘기요.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참 불편했답니다. 신우이가 계속 자기 남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우리 이번에 차 새로 뽑았어. 독일 차야. 제가 듣기에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냥 그래 잘 됐네 하고 맞장구만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매제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택배 말고 다른 일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택배기사 힘들다던데. 저는 그 말에 밥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이 하는 일을 왜 참견이에요? 그런데 신우이가 거들더라고요. 맞아, 오빠. 오빠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평생 박스나 나르게 생겼는데 다른 일 좀 알아봐. 저는 그 순간 정말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허벅지를 살짝 누르면서 눈짓을 하더라고요. 참으라는 거죠.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응, 생각해 볼게 하고 넘겼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거든요. 남편이 택배 일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남들 안 하는 힘든 일 하면서 성실하게 돈 버는 게 왜 창피한 거예요? 신우이네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한참 운전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저런 말 안 들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저쪽이야.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 뒤로 명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추석에도 설에도 신우이네 집에 가면 항상 비교를 당했답니다. 우리 애들은 영어 유치원 다녀. 오빠네 애들은? 저희 아이들이 동네 유치원 다닌다고 하니까 신우이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에휴, 요즘 세상에 영어 유치원은 기본인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영어 유치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기본이라고 하다니요. 우리는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오빠네는 여행 안 가?
저희가 제주도 가족 여행 갔다고 했더니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제주도? 거긴 국내잖아. 애들 견문을 넓혀줘야지.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주도 여행도 저희한테는 큰 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게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명절 때 용돈 봉투 돌릴 때도 그랬어요. 시누이가 친척 어른들한테 용돈 봉투를 돌리는데 저희 부부한테만 안 주는 거예요. 오빠네는 빼도 되지.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이 받고 싶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매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마다 자기 회사 얘기, 연봉 얘기, 보너스 얘기를 늘어놓았거든요. 이번에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형님. 형님은 보너스 있어요? 택배기사한테 무슨 보너스가 있겠어요. 남편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하니까 매제가 안 됐다는 표정으로 아, 그렇구나. 힘들겠네. 하더라고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명절마다 고역이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돌아올 때마다 울었답니다. 남편한테 우리 그냥 명절 때 안 가면 안 돼? 하고 물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님도 안 계신데 동생이라도 챙겨야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시누이한테 무시를 당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45살 되던 해였는데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택배 그만두고 음식점을 해볼까 해.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음식점이요? 갑자기요? 남편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택배 일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이 택배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음식점을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음식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요? 주변에서 음식점 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구나 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같이 해보자. 내가 도울게. 남편이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꼭 성공할게. 저는 그 순간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 싶었어요. 음식점 창업 준비를 하면서 시누이한테는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또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시누이가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빠 택배 그만뒀다며? 음식점을 한다고? 남편이 응 해보려고 하니까 시누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뭘 안다고 음식점을 해. 택배나 계속하지. 음식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옆에서 듣다가 화가 치밀었지만 남편이 눈짓으로 제지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시누이한테 왜 그렇게 참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저 사람들은 안 변해. 우리가 잘 되면 그게 답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그래, 우리가 성공해서 보여주자.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자. 그렇게 시작된 음식점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 작은 가게를 얻어서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은 정말 암흑 같았답니다.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올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 점심때 손님이 3팀, 저녁때 손님이 2팀. 그게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월세랑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고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저는 홀에서 서빙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사러 시장에 가고 6시부터 식재료 손질하고 11시에 오픈해서 밤 10시까지 영업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정리하면 자정이 넘었어요. 잠은 4시간도 못 잤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화상도 입고 허리도 아프고 남편은 택배할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힘이 났답니다. 둘이서 손잡고 버텼어요. 그때 제일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없는 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남은 음식 먹으면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 있을 때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잘 될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맛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먹으니까 더 맛있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도왔대요. 설거지도 하고 재료 손질도 하고 나중엔 간단한 요리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개발한 메뉴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음식을 드시더니 여기 맛있네. 내일 친구들 데리고 올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진짜로 다음날 친구분 세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들도 맛있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소문을 내주셨고요. 저 집 음식이 맛있대.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대. 사장님 부부가 친절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 달 지나니까 점심시간에 손님이 꽉 차기 시작했고 반년 지나니까 저녁까지 바빠졌답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배달 주문도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배달 기사를 따로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배달 앱에 등록은 했는데 수수료 내고 배달 기사 비용 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배달을 나갔답니다. 낮에는 주방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저도 바쁠 때는 배달을 도울 때가 있었고요. 손님이 사장님이 직접 배달 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웃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필이면 그날 시누이가 우리 동네 근처에 볼 일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가는 걸 시누이가 목격한 거예요. 저녁에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내가 오늘 오빠 봤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던데?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시누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진짜. 오빠 택배도 모자라서 이제 음식 배달까지 해? 아이고, 불쌍해라. 저는 그 말에 정말 열이 뻗쳤어요. 불쌍하다니요? 우리가 왜 불쌍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았어요. 지금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 요즘 바빠서. 하고 대충 넘겼답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래? 동생이 그랬어? 저는 남편이 화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나중에 알게 되겠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됐고 배달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었답니다. 1년, 2년이 지나니까 가게가 너무 작아서 확장을 해야 할 지경이 됐어요. 남편이 옆 가게를 인수해서 넓혔고 직원도 뽑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직접 배달 안 나가도 됐답니다. 3년 차가 되니까 지점을 내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자는 거였죠. 남편이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지점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잘 됐어요. 그 다음엔 2개, 3개. 지금은 전국에 수십 개 지점이 있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 생활도 달라졌어요.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했고 나중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답니다. 강남이라니 저희가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이삿짐 정리하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정말 꿈 같다. 강남으로 이사하고 나서 시누이랑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어요. 시누이가 먼저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우리도 바빠서 굳이 연락할 겨를이 없었고요. 명절에도 각자 지내게 됐답니다. 시누이네는 시누이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요. 강남 아파트에서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병원 원장님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답니다. 같은 라인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하다가 나중엔 친해져서 가끔 저녁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됐어요.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강남에서 꽤 유명한데 특히 교통사고 환자 치료로 이름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이 인연이 얼마나 중요해질 줄은 그때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화면을 보니까 신우이였답니다.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 뜸해진 지 한참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아마 작년 설 때 형식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아하면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훌쩍훌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신우이가 우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 자존심 센 신우이가 울다니. 무슨 일이지? 언니, 언니. 신우이가 흐느끼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잇더라고요. 저는 다급해져서 물었죠.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뭔 일인데? 신우이가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교통사고 나서 지금 위중하대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매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위중하다고요? 위중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뭐? 언제? 지금 어디야? 신우이가 울먹이면서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큰 수술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치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앞으로 재활까지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신우이를 진정시켰어요. 알았어, 일단 진정해. 내가 남편한테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답니다. 남편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매제가? 위중해?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야? 제가 병원 이름을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어. 내가 아는 병원이 있어. 남편이 바로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장님, 저예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 매제가 교통사고로 위중합니다. 혹시 그쪽 병원으로 이송 가능할까요? 전화 너머로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하죠, 사장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바로 보내세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병원 이송 안내를 했어요. 영아, 지금 있는 병원에서 이송 수속해. 내가 아는 병원으로 옮길게. 거기가 교통사고 치료로 유명해. 신우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응, 걱정 마. 일단 옮기고 보자.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도 가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자. 가족이니까. 저는 그 말에 남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동안 신우이한테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도 막상 신우이가 힘들 때는 이렇게 나서주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신우이가 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했냐면요. 신우이네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신우이랑 매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맨날 자랑했잖아요. 유럽 여행 다녀왔다. 명품백 샀다. 골프 친다. 그게 다 돈이에요. 버는 족족 다 쓴 거예요. 저축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매제가 다니던 회사도 요즘 안 좋아져서 연봉이 깎였대요. 그래도 씀씀이는 그대로였으니 돈이 모일 리가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병원비, 수술비, 앞으로 재활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한데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요. 신우이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했던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한테 손 벌리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한 거죠. 그것도 그동안 맨날 무시했던 택배하는 오빠한테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감정 없이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남편 따라서 병원으로 갔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원장님이 직접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원장님이 남편한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사모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병원 직원들도 줄지어 인사하더라고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 환자분 상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아직도 낯설어요. 우리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담담하게 원장님,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원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상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나타났어요. 수술실 앞에서 울고 있다가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신우이가 저희 쪽으로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오빠, 언니. 그런데 신우이 발걸음이 멈췄어요. 원장님이 남편한테 허리 숙이고 인사하는 걸 본 거예요. 사장님, 수술 준비 다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우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희랑 원장님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오, 오빠? 원장님이 왜 오빠한테? 신우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사장님? 무슨 사장님? 남편이 신우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음식점 사업해서 좀 됐어.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도 3년 됐고, 원장님이랑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알게 됐어. 신우이가 멍하니 서 있다가 물었어요. 그럼, 그때 오빠가 배달하던 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가게 배달이었어. 그때는 직원이 없어서 내가 직접 했지. 요즘은 직원들이 많아서 안 해도 돼. 신우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른 부축했어요. 신우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나는 오빠가 아직도 택배하는 줄, 음식 배달한다고 불쌍하다고 했는데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신우이를 데리고 복도 의자에 앉혔어요. 저도 옆에 앉았고요. 신우이가 계속 울면서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잠깐 신우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신우이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야.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도 공부 못해서 택배부터 시작했어. 사람들이 무시해도 참고 힘들어도 버텼어.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잘 나간다고 평생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오늘 잘 살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신우이가 오빠 하면서 또 울었어요. 그리고 매제 치료비 걱정하지 마. 가족인데 당연히 돕는 거야. 그게 오빠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당했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미안해. 저는 신우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됐어, 이제 됐어. 지금은 매제 걱정이나 하자.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더라고요. 다행히 매제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상태를 설명해 주셨는데 수술이 잘 끝났고 재활하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치료비는 남편이 다 맡았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무시하던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속상한 거 없지 않아. 그동안 당한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야. 매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동생이 힘들 때 안 도우면 그게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성했어요. 맞아,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매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가 자주 문병을 갔어요. 신우이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요. 신우이가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그동안 정말 못된 년이었어. 저는 무슨 말이야, 그게. 하고 넘기려는데 신우이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어릴 때부터 오빠가 부끄러웠어. 공부 못하고 택배하고 친구들한테 오빠 얘기하기 싫었어. 그래서 더 무시했던 것 같아. 신우이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그렇게 무시해도 화 한 번 안 내고 늘 가족이니까 그러더라. 나였으면 진작에 인연 끊었을 거야. 근데 오빠는 안 그랬어. 오히려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도와줬어. 신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언니한테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드레스 싸 보인다고 제주도 여행 간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저는 신우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신우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매제는 2달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해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가 매제 재활을 돕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한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오빠, 오늘 뭐 해? 밥은 먹었어? 언니, 요즘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예전에는 연락이 뜸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연락하더라고요. 남편이 웬일이야, 동생이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신우이한테 연락 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해 추석 때 신우이네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예전에는 자기네 집에서 모이자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먼저 연락했더라고요. 오빠, 우리가 갈게. 오빠네 집에서 보자. 신우이가 문 앞에서 저희를 보더니 또 울더라고요. 오빠, 언니, 이 집 정말 좋다. 오빠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너무 자랑스러워. 남편이 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어색해했는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뿌듯했어요.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신우이가 연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이 요리 맛있다. 언니가 직접 한 거야? 언니 진짜 대단해.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사업도 하고. 매제도 몸이 불편한데도 일어나서 남편한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가족끼리 이러기 있냐 하면서 매제를 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신우이랑 저랑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나 앞으로 진짜 달라질게. 저는 응,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나 그동안 돈 펑펑 쓰면서 잘 사는 줄 알았어. 유럽 여행, 명품백,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헛된 거였어. 정작 힘들 때 남는 게 없더라. 신우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오빠랑 언니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더라. 나도 이제 정신 차리게. 저는 신우이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신우이가 언니 고마워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고맙긴 가족인데 했답니다. 요즘 신우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빠한테 안부 전화하고 저한테도 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갖다 드릴까요? 챙겨줘요. 예전에 그 신우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매제 재활도 잘 끝나서 이제는 거의 정상 생활을 해요. 회사 복직도 했고요.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돈 모을 거야. 허튼 데 안 쓰고 진짜 필요한 데만 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요. 명절마다 이제는 저희 집에서 모여요. 신우이가 오빠네 집이 제일 넓으니까 여기서 보자. 그래서요. 신우이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언니 덕분에 우리 남편 살았어. 정말 감사해. 남편이 이제 그 얘기 그만해. 하면 신우이가 아니 평생 할 거야. 그러면서 웃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둘이 산책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신우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게 사람이 변하긴 하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그동안 신우이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화를 안 냈어? 나였으면 진작에 인연 끊었을 것 같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화가 안 났던 건 아니야. 그동안 속으로 많이 서운했지. 근데 화낸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 그리고 결국 가족이니까. 남편이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이 있었잖아. 당신이 옆에서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힘낼 때 같이 힘내줬잖아. 그게 나한테는 큰 힘이었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남편이 나도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요즘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처음 남편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시누이한테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사업 시작했을 때,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어요. 예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오빠는 평생 박스나 나르게 생겼어. 그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편은요, 전국에 수십 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박스 나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됐어요. 시누이가 언니 드레스 싸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는요, 아무 백화점이나 가서 원하는 옷 살 수 있어요. 그때 그 옷이 싸 보였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저한테 중요한 건 옷값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한 그 순간이었거든요.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남편 말대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힘들어도 언젠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 내 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이 계속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도 저는 걱정 안 해요.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요. 남편이랑 같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누이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이 지옥이었는데 요즘은 기다려져요. 시누이가 오면 같이 요리하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웃어요.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